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또 내실 있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우리 내년을 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좋은 말씀을 주실 분을 저희가 또 긴급 섭외를 해서 전화 연결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구정동 교주로 널리 이렇게 알려져 계시죠. 네, 로데오 투자클럽의 조문호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연말 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자들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바쁘시죠. 연말에 중요하시죠. 자, 뭐 차분하게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반대로 가장 좀 없었어야 될 사건, 뭐 몇 개씩 좀 뭐 꼽아 주실래요?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좋은 거는 미국 패드에서 네, 그 양자 완화 축소 시작을 했는 게 예,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 돈을 계속 풀다가 돈을 이제 안 풀겠다는 얘기는 그마치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기 회복 확인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경기 회복을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가배행포라 해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고 또 우리나라의 그 가불관계를 다시 조명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리점이라 그러면 좀 약자 편인데 약자 쪽인데 약자들한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불관계가 적용돼가지고 네. 문제가 됐죠. 네. 자, 한맥투자증권 주무실수도 꼽아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 한맥투자증권은 그 이제 주문 실수라는 게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자동 주문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선진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증거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그 증거금 면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타후 정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없이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맥투자증권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적은 소형증권사인데 만약에 대형 증권사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택 처형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한민족인데 네. 그 장성택 사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게 패권, 일본의 패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게 이제 외국, 중국, 일본도 이제 머리 아픈데 네. 북한까지 저렇게 불안정하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투자자로서 참 상당히 생생한 또 고민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민재 기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많이 여쭤봐 주시죠. 사실 뭐 이제 연말을 맞아 사건을 좀 꼽아 주셨는데요. 그 올해를 빛냈다고 할 수 있는 좀 최고의 주식 또는 또 올해를 먹칠한 최악의 주식 이런 것 좀 꼽으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올해 그냥 전체적으로 꾸준히 좋았던 주식은 그 네이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주식도 올랐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그 라인이라는 게 좀 성장을 해서 앞으로도 좀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포털 같은 거는 전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성장을 했잖아요. 게임이고 이제 포털 이런 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혹시 뭐 네이버도 좀 이렇게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재미를 좀 보셨는지요? 아, 네이버 같은 거는 이제 네. 대형주기 때문에 아,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살 때부터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 거하고는 알겠습니다.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최악의 주식 궁금합니다. 최악의 주식을 제가 이제 다미텍하고 RNL 바이오하고 SBM을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릴 건데, 셋 다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상장 어. 폐지가 됐는데 이제 RNL 바이오나 SBM 같은 거는 회사가 안 좋아져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지만 네. 다미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다미텍이 상장 폐지되는 걸 보고 사실 상장 폐지라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생긴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미텍은 투자자를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아, 상장 폐지가. 예, 예. 다미텍은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도 이 거래소나 이런 데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회사가 거의 뭐 현금만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상장으로 폐지시켜서 대주주만 아주 좋게 만드는 이런 제도는 야, 좀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좋은 회사가 이렇게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상장 폐지시키는 거는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지만 회사는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엄청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문정동에도 뭐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을 지금 수익을 나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상장 폐지시킨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거래소가 정신을 더 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 조 대표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또 적잖은 손실을 입는 상황이고 제발 좀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도 기업 가치를 보고 좀 정석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게임하고 도박하듯이 이 부실한 테마주에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뭐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은행에다 이제 적금을 든다거나 뭐 금융상품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1년 연간 이자를 수익률을 보면은 3% 4%거든요. 네. 지금 4%짜리도 별로 없는데 그거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맡겨놔야지 그 수익률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그렇죠. 뭐 하루에 2, 3%도 굉장히 적은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또 대박만 쫓다 보니까 수급에만 초점을 맞출 수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좋고 거래 안 되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미 많이 올라서 막 거래량이 막 튀고 이런 종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도 있지만 뭐 좀 많이 오른 거는 소위 테마주라는 거 분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요새 많이 나오는 뭐 민낯하고 분칠한 낯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민낯. 소위 그렇죠. 테마주라는 그런 분칠을 한 종목이 현역이 돼서 기본적인 기업 가치를 도외시하고 또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단점이지만 또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돈 벌 수 있는 게 널려 있어요, 주식시장은. 알겠습니다. 진짜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돈 벌기 쉽고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그렇죠. 예, 이게 다 오픈돼 있는데도 고르면 되는데 그 골라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재단일 몇 배씩 불어나는데 그거를 좋은 주식 놔두고 그냥 막 테마주 이런 거 현혹돼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자, 네네. 뭐 관련해서 좀 뭐 질문 그렇죠. 좀 이어가 주시죠. 사실 그 뭐 투자자들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또 사실 그 자본시장에서 또 제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낙후됐다는 예. 지적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말로는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을 간다 그러는데 금융 쪽은 사실 후진국이잖아요.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거의 없고 또 세계적으로 그 금융 후진국에만 있는 가격 제한폭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 제한폭을 폐지해서 그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상한가 폭이 없다 보면 하루아침에 깡통 찰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쉽사리 그냥 즉흥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투자자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이 상한가 폭이 폐지가 되는 게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교주님의 말씀을 우리 저 금융당국이나 거래소분들이 잘 듣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년을 빛낼 또 이제 내년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이런 종목들 좀 같이 한번 좀 그 아주 깊게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게 단순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왜 이 회사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혹시 좀 보고 계신 상장사가 있으신지요? 그런 주식은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좀 급하시잖아요. 네, 급하시고 또 이제 성장성이 있어야지 주가도 또 빨리 많이 가는 그 경향이 있어서 요새 그 보다 보면은 그 삼목 에스폼이라고 굉장히 급등한 주식이 있어요. 요새 많이 올랐죠 여기. 예, 이게 그 알루미늄 폼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알루미늄 폼은 건설 경기하고 전방 산업이 이제 건설 경기잖아요. 네, 근데 건설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삼목 에스폼은 너무 급등해서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좀 약간 꺼려지고. 약간 부담스럽고, 예. 네, 근데 이제 삼목 에스폼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삼목 에스폼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금강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금강공업이요. 예. 근데 금강공업을 보면 각종 밸류에이션이 삼목 에스폼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금강공업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그 강간 쪽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간 쪽이 더 컸었어요. 이 알루미늄 폼보다. 네. 근데 지금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좋게 나온 실적 뒤에는 강간 부분에서 적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강간 부분의 적자를 그 이제 커버하고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강간 부분만 뭐 GPP 정도만 맞춰줘도 네.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회사에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연결로 안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고려산업이라고 이제 사료회사인데. 고려산업. 네. 예. 근데 사료회사인데 이게 지분이 48%인데 사실 연결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분일로 이제 이렇게 연결로 안 가고 지분 가치로 이제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지분법으로. 예. 예. 근데 고려산업도 상당히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 사료회사니까
원료가 옥수수잖아요. 그렇죠. 예, 옥수수, 근데 콩. 옥수수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려갔다고요. 음, 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 또 우리나라 환율이 어때요, 요새? 약간 야금야금 뭐 그렇죠. 이렇게 여기 오르- 굉장히 강세잖아요. 예. 그렇죠. 환율 강세에다가 또 옥수수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옥수수 가격은 굉장히 내려가 있고. 아, 근데 이제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동안은 이제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게 미리 이제 수입해 놓은 양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가가 비싼 거를 쓰니까. 근데 그게 거의 올해는 소진이 되고 내년서부터는 싼 거 원료 싸게 들어온 원료가 이제 투입이 되니까 사료업체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내년부터. 오. 근데 그것도 이제 지분법일로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내년서부터는 회사가 굉장히 그 실적 그 숫자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주가에는 상당히 좋겠죠. 네. 배당도 좀 많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이틀,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사면 되는데 3일 정도 사면 1년치 이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1, 2년 가지고 있는다고 쳐도 은행 금리로 따지면 몇십 프로가 들어오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좀 제한이 돼 있고 올라가는 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목 에스폼하고 금강호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죠. 예. 예,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이 기자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갈수록 좀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누구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2014년 내년도 이제 금융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노를 대비하는 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미국이나 초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국민들 자산이 주식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모든 정책이나 모든 그 우선순위가 다 주식에 대해서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보기엔 부동산은 이미 인구도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정점을 찍고 횡보 아니면 하락세로 접은 것 같은데 주식일로도 이제 눈길을 돌려서 이제 주식일로 돈 버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게 네. 바람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노후 대비를 부동산만 할 게 아니라 주식일로도 해서 좀 수익도 더 많이 내고 편하게 기업도 좋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고 그래서 투자하는데 좀 원년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해 또 뭐 그 참 고생 많으셨고 여기저기 또 그 우매한 투자자들을 또 이렇게 많이 좀 이끌어 주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예. 예, 새해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를 이렇게 천천히 읽었더니 좀 어색하군요. 그렇죠. 이게 약간 영어라서요. 아. 예, 띄엄띄엄 읽으면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는 네. 올해를 보내면서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번에 후배가 새로 들어왔다는 게 좀 입사 후 후배까지 들어왔다?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선배라고 또 벌써 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문호 대표 말씀 듣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투자 습관도 문제고 네, 제도도 문제고, 문제고. 갈수록 이 정말 열악해지는 우리 노후, 그렇죠. 우리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많은 정부 관계자들도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분들도 저희 그 기고만장 기자실을 뭐 다시 보기라든가 이렇게 하시면서 아 내년에는 우리 식구들이 또는 내가 아니면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살지 예. 네,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뭐 거죠. 재테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다 지금 부동산에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넣어놓고 마시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올해 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기자,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